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잠깐만, 말씀을- 피고인 측 지금 특검 측에서 그 주신문 하는 거는 뭐 할 수 있는데 비밀 내용이 뭐 하여튼 질문 과정이나 하여튼 뭐 제시 과정에서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양해가 가능한지를, 그게 가능하면은 뭐 주신문을 먼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근데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뭐 특검 측도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아니 근데 그 저는 이제 특검 측의 열람 등사와 관련한, 그러니까 뭐 특검 측도 뭐 애로 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지금 매 기일마다 재판부의 이 비밀 기록, 그러니까 뭐 지금 추가 기록뿐만이 아니라 비밀 기록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적 사건에 제출된 그 국가 기밀과 관련된 것 대부분 다 2급 기밀입니다. 근데 다른, 그러니까 이적 사건에서 이적 사건도 똑같습니다. 국정원과 그 국방부의 국가 기밀인데 그 2급 기밀은 등사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무려 이 사건의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증거로 제출을 하면서 열람 등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열람을 한 이후에 소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사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뭐 통상적인 사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길이 잡힙니다만 저희는 지금 다음 주 그냥 4일 내내, 지금 내일도 재판이 있고 4일 내내 재판이 있는데 저희가 언제 거기 가서 열람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해서 특검이 그거를 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 특검이 그렇다면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그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부담을 지우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판장님,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법령에 근거해서 뭐든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일단은 변호인에게 열람, 변호인들은 당연히 비치인가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변호인들한테 열람은 된다고 한다는 건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국방부 측이나 어디 쪽에서 자료를 받았을 때도 변호인에게 열람만 시키고, 변호인 등 소송 관계자만 열람시키고 나머지들은 뭐 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또 공문도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 자체가 이제 공개한다는 거거든요. 원래 군사기밀보호법에서는 제 구조에 따르면은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보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보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에 국방부 장관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공개하는 건데, 물론 이런 절차가 거쳤는지도 의문이지만 이런 절차에 의해서 공개가 결정된 비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봐서 이렇게 비치인가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해당 비밀을 눈으로 보고서 이미 공개가 돼버린 비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비밀 자료는 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사비밀보호법상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군사비밀보호법상 공개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자료는 애초부터 법원에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변호인에게도 보여주지 말아야 됩니다. 열람도 허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열람도 허용하지 못하는 자료라면 제출하지 말아야 되고, 최소한 열람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서 그 결정을 한 국방부는 마찬가지로 공개 결정이 있으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해당 등급의 비밀은 해제되는 겁니다. 그럼 전혀 저희가 못 볼 이유가 없고 등사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상 그렇습니다. 그런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지금 지켜지지가 않고 있고, 또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다음에 절차도 하나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그 보안심의위원회 보안심의 결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자료를 받아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결정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습니다. 저희 확인도 못했습니다. 이런 전혀 절차도 지켜주지도 않고 그냥 임의대로 비공개해버리고, 그리고 또 비치인가증도 없는 변호인에게만 또 보라고 하고, 이 대체 어디 법령에 어떤 근거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너무 황당한 따름입니다. 만약 그렇다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지적할 바는 아니지만은, 설사 그런 절차가 없다 할지라도 일단은 저희 변호인들한테 열람을 허락하고 공개를 허락한 이상 그것은 공개된 자료로 봐야 되고, 공개한 결정으로 봐야 되고, 군사비밀보호법상 공개가 결정된 자료는 해당 등급의 비밀이 해제됩니다. 구조를 좀 봐주시면은 그러한 절차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법령에. 예, 그 부분은
뭐 재판부 입장에서도 등사가 빨리 돼서 원활한 재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본 입장을 여러 번 피력했고요. 그래서 특검 측에 등사가 가능하도록 협조 요청을 뭐 여러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뭐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데요. 하여튼 지난번 내란 사건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초기에. 근데 재판은 뭐 헌법상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현실적인 어떤 저게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떤 자료의 생산 기관이 비공개로 분류했다고 해서 공개 재판의 증거로서 낼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비공개 재판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재판의 당사자에게까지 그 자료의 접근을 제한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원래 공소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도 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의 빌라덴이 했던 2001년도 WTC 테러 사건 그 전에도 WTC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연방 검찰하고 FBI에서 FBI가 입수한 기밀 자료들이 있는데 이걸 법정에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갖고 연방 검사하고 협의해서 이거는 법정에 낼 수 없다. 이거는 제가 기밀 유지를 계속 해야 된다 하면 그거는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원래 못 내는 겁니다. 내야 되면 만약에 그러면 그건 기밀 해제를 국가에서 그거를 기밀로 유지하는 이익을 포기하고 기밀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증거로 내면서 이제 상대방에게도 공개를 하고 접근하게 해주는 거지. 이렇게 뭐 정보 생산기관, 자료 생산기관에서 기밀이다 아니다라고 자기들이 결정하면 검찰에서 요증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로는 마음껏 쓰고 그리고 변호인이 거기에 접근하려고 하면 열람만 된다. 등사가 안 된다. 원래 등사가 안 되고 원래 형사소송 기록은 뭐 이런 국가 기밀 자료 아니더라도 형사소송 기록은 변호사가 그거를 기록을 가지고 재판 끝나고 나면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 못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재판이 다 확정되고 나면은 검찰에서 확정 기록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재판을 걸어서 재판에 대해서 이제 공개 소송 자료에 대해서 공개해 달라고 해서 재판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복사를 해 나갈 수 있는 거지. 원래는 변호인도 자기가 피고인을 변론할 때만 쓰고 기록을 남한테 주거나 공개하면 그건 어차피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이거는 변호인에게 이거를 공개하고 자료를 등사해 줄 수 없는 그런 기밀이라고 하면 그거는 요증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도 원래는 써서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뭐 이적 사건을 아예 뭐 재판 자체를 그냥 비공개로 기밀로 막 해버려서 저희가 이거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 그랬더니 재판부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정보 생산기관에서 비공개로 분류를 하고 기밀로 분류했는데 법원은 어떻게 하느냐? 아니 그거는 자기들이 비공개로 분류할 수 있는 거지만 재판을 공개로 할 거냐 비공개로 할 거냐?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여기에 대한 자료 접근권을 얼마나 인정할 거냐 하는 것은 그거는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고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별도로 판단하는 거지. 정보 생산기관에서 기밀로 분류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사법부가 거기에 저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아 이거는 국가가 이걸 기밀로 유지해야 되는 어떤 저 국가의 이익이 있다 그러면 그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기소하는 그 기소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 그 이익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첩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정보기관에서 이 기밀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간첩 행위했다는 것에 대한 그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예를 들면 그 증거를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국가의 기밀이 중요하다 하면 기소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저 요증사실 입증하는 데는 쓰고 재판은 공개 못한다. 또 피고인에게는 여기에 대한 접근을 열람으로만 차단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제가 볼 때 뭔가 정말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지 자료 생산기관, 정보 생산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저 법정에서 저 이적 사건 때도 한번 드리고 내란 사건 때도 드렸는데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고등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뭐 이런 미국의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한번 검토를 한번 시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원심법원하고 좀 다르게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음 주 일단 당장 여인영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은 물리적으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뭐 절차를 밟아서 뭐 피고인 측이 비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일단 지금 절차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뭐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쌍방 모두 증인신문 내용 중에 비밀과 관련된 내용은 8월 18일에선 빼시고요. 빼고 그거 외에 그 질문에 대해서 하시는 걸로 하고 비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하여튼 뭐 좀 절차 등을 지금 특검이 제시한 뭐 절차 등이 뭐 일단은 피고인은 측은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지금 하여튼 빨리 진행하고 하려면 현실적으로는 하여튼 절차를 밟아서 하여튼 뭐 그런 측면이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비밀에 대한 게 확인이 되면 그때 그 비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여인영에 대한 증인신문은 그때 정도에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했던 특검 측이든 피고인 측이든 지금 그 비밀과 관련된 내용은 다 생략하시고 그 외에 다른 것들만 뭐 쌍방 모두 주신문 및 반대신문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일단 8월 18일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 관련된 게 피고인 측이 확보되거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신문이 가능하게 되면 그때 여인영에 대해서는 다시 기회를 추가적으로 잡아서 저희가 증인신문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